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억제와 봉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행동 변화를 강제할 방법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5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바이든 행정부 미국의 향후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핵심은 억제와 봉쇄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it's deterrence and containment. If we want to talk along the ways, I don't see particular harm in talking. But I think we need to really understand that when North Korea is concerned, deterrent and containment are key.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과의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충분한 억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o what we have to do is we have to make sure that conflict doesn't break out. As far as and a big part of the way we do that is to make sure that we have an adequate deterrence.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capable enough, we are capable enough.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김정은은 곧바로 사라질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derstand, if you even for a second think that you're going to be able to use it, you're done. Okay? You will cease to exist and your regime will cease to exist. If you attack South Korea, if you even think about using any of those weapons.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반도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현재 긴장 상황은 전보다 완화됐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하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그러나 북한의 행동 변화를 강제할 방법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And we can all hope for the day when North Korea, changes. But I don't see much in the way of a forcing mechanism at the moment that we have available to us to force that to happen.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중국에 대해서도 지배가 아닌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군사력뿐만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십, 외교 등을 통해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이 속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전화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의 목적을 묻는 VOA 질문에 현재 확인하거나 말해줄 수 있는 방문 일정은 없다면서도 더 광범위하게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깊은 헌신을 표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과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그 외 다른 행정부 인사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카운터파트들과 대화한 것을 봤을 것이라며 미국과 인도, 호주, 일본이 속해 있는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와 블링컨 장관의 화상회동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과 우리의 이익, 우리의 가치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왔다면서 이 지역을 중심축으로 보고 영내 조직과 파트너들과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표방한 여러 경제 전략은 비현실적 모순이 너무 많아 경제 회생이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자력갱생이 아닌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생산 수단을 개인과 공유하는 제한적 경제 자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북한에선 물자 설비와 재정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공장과 기업소, 농장 관계자들이 범죄자로 처벌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복수의 북한 소식통들이 최근 VOA에 밝혔습니다. 국가가 원자재와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획을 보수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데도 최고 지도자는 계획을 낮췄다고 비판하고 어떤 계획은 주관적으로 높였다며 강하게 질타해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업소 자체적으로 돈을 빌려 공장을 돌리고 이자를 갚으며 직원들을 먹여 살리려면 생산량을 모두 국가에 바칠 수 없는 구조인데 수뇌부는 오히려 8차 당대회 이후 이런 관행을 부정부패로 몰아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동유럽 공산경제체제를 연구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김정은이 경제위기 극복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 will create problems because a planned economy only works if it's minutely planned and if it responds. I mean, quite frankly, the economy functions best when it responds to supply and demand requirements.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금과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60년대식 계획경제와 내각의 역할 강조, 옛 중화학공업식 금속화학공업을 강조하는 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 무역회사 부대표를 지낸 뒤 미국에서 북중 관련 컨설팅 활동을 하는 이현승 씨는 김 위원장이 북한 내부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정책들이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자재나 이 자본을 대주지 않고 그 공장이나 기업 속에서 생산해서 너희가 갖다가 규모를 만들어 놓으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진짜 생땅에서 돈 나오는 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본인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업으로 제시한 금속화학공업 역시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1960년대 정책을 본딴 것인데 지금은 전력난과 자금난이 심각해 당시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적인 논리가 다시 이제 개입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경제적으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경제관료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히 저거는 해서는 안 되는데 했다가는 결국 돈만 집어먹고 별다른 성과는 없을 텐데 그것을 왜 하나라는 고민들까지도 사실 있을 수 있는 것들이죠.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외부 충격에 덜 흔들릴 수 있는 100% 자력갱생을 강하게 외치고 있지만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들으면 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says, we want to be self-reliant, but we know we have to import 30 or 40% of our machinery and equipment. And that was in a day when things were much simpler than now. So for Kim Jong-un to be saying we have to be 100% self-reliant, his grandfather would be laughing at it.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외 관계를 개선하고 개혁 개방을 통해 시장 경제를 수용하며 국가의 생산 수단 독점 대신 제한적인 개인 공유로 경제적 자유권을 주는 방안만이 현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법원으로부터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몰수 판결을 받은 해외 기업 등 북한의 자산이 최소 1,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미국 법원 기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싱가포르 소재 기업 벨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 애틀랜틱 파트너스, 중국의 단둥 청타이와 이 업체 대표 치유펑 등에게 최종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벨머 매니지먼트는 지난 2019년 3월 499만 달러에 대한 몰수 결정을 받았고 트랜스 애틀랜틱 파트너스는 이듬해인 2020년 3월 자산 200만 달러가 미 정부에 귀속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중국 기업인 단둥 청타이와 이 기업의 대표 치유펑이 2017년 8월 북한의 불법 석탄 거래를 도운 혐의를 받아 미국 검찰로부터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당하는 등 미국 법원 판결로 몰수 처리된 북한 자산은 최소 1,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관련해 북한에 67만 달러가량의 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퇴치 활동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대북 지원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지원한 물품은 코로나 검사를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1대와 만회분 검사 시약, 의료가운 200개, 적외선 온도계 790개를 비롯해 격리시설 13,000명에 대한 필수 가정용품 등입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이어 북한의 조선적십자회가 39만 9천 명의 적십자 요원들을 동원해 코로나에 대응한 비상 방역 활동을 펼쳤다면서 이들은 정기적으로 마을들을 방문해 개인 위생을 유지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등 비상 방역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